노후 준비 안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 같은 2030 세대분들, 노후가 아직은 저 먼 훗날의 일인 분들한테 노후 준비 왜 안 하냐 물어보면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노후 준비냐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되묻고 싶은 게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젊을 때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는 저절로 먹고 살기 좋아질까? 저도 사실 아직 나이가 젊다 보니까 원래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거는 40대 50대 직장 선배님들 일이고 나에게는 완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후 준비를 계속 미루다 보면 그냥 노후를 맞이하지 않을까? 노후 준비는 젊을 때 하는 게 노후 준비지 노후를 코앞에 두고 하는 건 노후 준비가 아니지 않나? 입시 준비는 고등학교 때 하고 취업 준비는 대학교 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매년 나이를 먹는 거 보면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노후가 올 거란 건 확실한데 이 팩트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미룰까? 맞닥뜨리기 싫어서? 이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나이에도 부자가 아닌데 지금부터 뼈 깎는 노력으로 아끼고 투자해서 모아놓지 않으면 퇴직 후 상태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 안 봐도 유튜브 아닌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쳐다봤어요.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장수 집안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때는 더 할 것 같은 거예요. 옛날처럼 퇴직하고 좀 살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의 노테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노테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전부 제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돈이 필요했어요? 지금 돈 필요 없어요.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서 내 병원에 다니길 하나 이것저것 사치를 부리고 다니길 하나. 저는 제 분수에 비싼 옷, 비싼 가방 이런 거 절대 안 삽니다. 계절마다 옷 사고 그런 짓도 안 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어릴 때 젊을 때 이쁘게 입고 다녀야지 다 늙어서 비싸고 좋은 거 입으면 뭐 하냐. 이거는 생각 차이인데 저는 젊고 어릴 때는 그냥 아무거나 걸쳐도 이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진짜 아무거나 걸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나이 들어서 우아하게 소비하는 게. 사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생활 오래 하면 특별히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퇴직 후에 먹고 살만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자동으로 준비되고 개인연금까지 준비하고 하면 부족하진 않죠. 근데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월급 받고 다녀도 누구는 강남 살고 누구는 강북 사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잘 하면서 직장생활을 했냐 안 했냐 차이 아니겠습니까? 부자인 척만 하고 탕진하면서 30년 직장생활 한 사람은 퇴직 이후의 삶이 처참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되돌릴 수도 없고요. 젊을 때는 티가 안 나요. 그냥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친구들끼리도. 근데 20대 30대 때 착실하게 시드머니 모아서 잘 투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40대부터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 확 차이가 나요. 완전 사는 게 달라서 같이 못 어울립니다. 노테크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말하는데 흔히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돈, 건강, 일, 친구, 취미.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보다도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후 준비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현재 삶에 만족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하면서 동시에 삶의 가치로 실천해 나가는 그 생활 자체가 노테크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노후를 준비하면서 현재의 인생도 너무 즐겁고 먼 훗날 퇴직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요. 일찍이 준비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당당하고 풍요로운 내 노후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노후 준비를 저 멀리 던져두고 계신다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시한부 받은 거 아니잖아요. 안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내일도 안 죽고 모레도 안 죽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으면 그건 내 잘못이라 했어요. 젊을 때부터 습관을 잘 들이고 금전적 여유가 있어도 본인을 굳게 묶어서 절약하며 사는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당장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 사과 실험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1년 후에 사과 1개를 받을래? 아니면 1년 하고 하루 뒤에 사과 2개를 받을래? 물어보면 대부분이 2배로 받기 위해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대답하는데, 오늘 사과 1개 받을래? 내일 2개 받을래? 물어보면 대부분이 1개 손해보더라도 오늘 당장 1개 받겠다고 대답한대요. 인간의 뇌는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대요. 즉 사람들이 먼 미래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려면 당장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게 필수인데도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우리가 노후 준비에 성공하려면 일종의 강제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연금 같은 거. 세제 혜택 받는 대신 중도 해지하면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는 손을 안 댈 거 아니에요.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직은 막연하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노후 준비 모티베이션 강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꿈,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지만 지금 당장 구체적인 목표 세우는 게 힘들면 그냥 일단 막연한 목표를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50살에 내 단독주택 짓고 살기 이런 것처럼. 제가 류시천 작가님의 1페이지 꿈지도라는 책을 읽다가 진짜 뼈 때리는 문장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인데 작가님 친필 사인도 있고, 우리가 유럽으로 4주 동안 자유여행을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준비기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소 예약하고 루트 짜고 맛집 알아보고 사람들 리뷰 다 봐가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내가 가진 경비 내에서 알뜰하게 잘 여행을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유럽으로 떠나는 3주짜리 자유여행을 위해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즉 실제 체류 기간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7일이나 많은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다. 3주간의 유럽 여행을 위해 한 달을 꼼꼼히 준비하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해외여행과 견줄 수 없는 삶의 여정에 아무런 계획도 없다면 그야말로 만불성설이다. 혹시 계획도 없이 터무니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삶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준비해야 한다. 아직 생애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 없이 산다면 삶 자체가 끔찍한 경험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 삶은 모든 일정이 제공되는 패키지 여행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당사자로서 스스로를 챙겨야 하는 자유여행을 하는 인생의 여행자이다. 이러면서 뒤에 또 나오는 얘기가 작가님이 TV를 보다가 한날 EBS 장수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대요. 거기에 이제 경북 예천군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부부가 나왔는데 이른 아침부터 함께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PD가 가서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왜 아직도 직접 농사일을 하세요? 혹시 자식들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야, 내 자식들은 모두 밥 먹고 살 만큼 됐어. 근데 왜 그 연세에 아직도 농사일을 하세요? 그런 말 말게 나에겐 꿈이 있다네. 꿈요? 꿈 말이에요? 할아버지 꿈이 뭔데요? 100살까지 지금처럼 농사를 지을 거라네. 그리고 100살이 되면 모든 가산을 처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세우고 싶네. 심장이 쿡 내려앉았다. 92세 노인이 100세의 꿈을 갖고 계셨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 내외는 젊어서부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다.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또 매년 쌀 100포씩을 이웃에게 나눠줄 계획도 갖고 있었다. 얼마나 우아한 삶인가. 92세 노인이 꿈을 갖고 살아간다. 100세의 꿈을 위해 날마다 농사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스스로 주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장하는 일이야말로 삶을 성장시키는 핵심이다. 권씨 할아버지는 이 말처럼 살고 계셨다. 꿈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성장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하루하루 현실에 너무 가혹해서 미래의 꿈 같은 건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와서 꿈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지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나태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란 오랜 시간 나이를 먹은 사람이 아니다. 성장의 지속 시간이 가장 긴 사람이다. 꿈이 있는 한 우리는 늙지 않을 것이다. 꿈이 있는 한 우리 삶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품격을 지키려면 반드시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유퀴즈에서 봤던 그분이 생각났어요. 김찬석 자기님. 40년을 돌고 돌아서 공무원의 꿈을 이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를 통해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늦은 나이에 도전하셨다고. 40년을 돌았었죠. 그 연수원에서 입소 전날 전화가 왔습니다. 연수생 대표로 선서를 좀 해달라고. 선서할 때 해야 될 선서 그 문구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선서문. 제일 처음이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제가 집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하는데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40년을 돌아서 그렇게 하고 싶던 공직을 이제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했지만은 또 2년 얼마 있으면 2년 정도 3년밖에 못 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래서 제가 참 목이 메어가지고 그랬던. 근데 저는 진짜 이제 100세 시대에 늦은 나이란 게 없는데 정년에 대한 사회 인식과 그런 제도도 좀 시대 변화에 맞게 발빠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 재산적인 그런 금전적인 노후 준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인 노후 준비도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중에 일, 친구, 취미 이거는 다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내가 퇴직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있고 계속적으로 재밌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노후 준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하고 싶은 게 생기고 하루아침에 취미가 생기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라도 노후 준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